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피카츄가 나왔습니다. 피카츄 인사드리렴. 찌릿! 오늘은 어깨 재탈골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기나일은 썰컷을 징후, 그리고 위니 데이비스가 뭐냐, 그리고 엑스레이 여러가지 종류들, CT, MRI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수술 전에 치료 방침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수술 전에 일단 병명, 어떻게 아팠고 얼마나 아팠고 어떤 치료를 했으면 잘 알아야 됩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가끔씩 이렇게 막 제가 막 물어보면은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냥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 한 3군데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 그냥 저보고 그냥 답을 이야기해 달래요. 제가 미리 그 이야기를 들으면 똑같이 따라할까봐, 또는 또 선입견이 생길까봐 환자분들이 이야기를 안 한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갔던 병원들이 이야기를 다 하시고 제가 또 이야기를 들어야 종합적으로 이야기되는 거지, 그러면 자꾸 속이게 돼요. 병원 갈 때마다. 그러면 안 되고, 있었던 이야기는 다 하셔야 선생님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학적 검사를 다 하죠. 어깨 올리고 돌리고 당기고 다 하는데요.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고, 또 영상검사, 연부조직 또는 골결선의 상태, 연부조직의 손상과 골결선 상태까지를 다 전부 다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학적 검사 중에서는 오늘 썰커스 징후, 썰커스. 이걸 우리가 고랑 징후라고 해요. 고랑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이렇게 뭐가 꺼져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뭔가 쑥 들어가 보입니다. 실제로 이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렇지 않은데 뭔가 들어가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보면 들어가요. 여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과하게 표시를 한 거예요. 과하게 표시한 건데 실제로는 여기가 견봉이 있어요. 견봉이고 여기가 들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편하게 그렸지만 정확하게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원래 위치는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지만 뭔가 당기면 내려가기 때문에 실제 위치는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만큼의 갭이 만져지게 되고, 요것을 우리가 고랑이다, 페인 부분이다, 그래서 썰커스다, 고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목표는요, 왜 이걸 해보냐 그러면 다방향성 및 전신적 인대 이완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당겨보거든요. 어깨 관절 아래쪽의 불안정성을 검사하게 되면 쭉쭉 당겨보면 여기가 늘어나면서 여기가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서서 어깨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다 힘을 잘 빼고, 검사자가 팔을 잡고 앞으로 당겼을 때 여기에 견봉 아래에 고랑이 생기게 되면 불안정성이 생겼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하방 전이가 증가되는 환자에서도 흔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방 전이 이쪽으로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관절을 보는 것이 썰커스 검사 고랑 징후가 되는데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밑에만 안 좋은 거예요. 밑에만. 일방향성 불안정성에서도 하방 전이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썰커스 징후 양성이라고 해서 다방향성 불안정성이라고 진단하면 안 돼요. 다방향성 불안정성, 상당히 어려운 말이 나왔죠. 암브리라고 하는데, 이건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체적으로 어트라우마틱, 멀티디렉셔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는 거, 밑으로도 위로도 앞으로도 다 전체제가 빠지는 것을 우리가 다방향성 불안정성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썰커스는 양성이다 그러면 다방향성이에요. 하지만 무조건은 아니다. 밑에만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니다 라고 일을 하셔야 돼요. 꼭 100%는 아니다. 반대쪽 팔과 비교를 해봐야 돼요. 반대쪽 팔은 괜찮은데 오른쪽 팔만 밑으로 빠졌다. 그럼 다방향성 아니고 밑에 방향 불안정성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할 때는 또 중립이 그대로 펴서 해봅니다. 그대로 펴서 하고, 또 외회전 위치에서 검사까지 같이 해봐요. 외회전에서 다 검사를 딱 당겨가지고, 외회전 위치에서는 하방 전이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방카트 병변, 관절와순의 밑에 있는 병변이 아니라 회전근 간격이 그냥 벌어진 거예요. 회전근 간격의 문제지 이런 관절와순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테스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떨어지면은 반카트가 아니라 회전근 간격이 문제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완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불안정성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래서 타 관절에서 연부 조직을 또 확인해 봐야 돼요. 무릎, 발목, 팔꿈치까지. 그래서 전신성 이완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검사가 위니 데이비스가 됩니다. 위니 데이비스. 사람 이름이죠. 위니 데이비스 이완 평가는 다방향성 및 전신적 인대 이완을 평가하는 검사가 되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냥 복습하는데요. 안 들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지를 과신전합니다. 무지가 뭐죠? 엄지손가락이 무지죠. 무지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무지를 과신전했을 때 무지가 저는 안 닿죠? 이렇게 안 닿는데요. 이게 닿는 분들이 많아요. 닿아서 여기까지 닿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을 때 여기 닿아요. 쉽게 닿아요. 그냥 쉽게 닿습니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무지가 여기 닿으면은 과신전이다. 또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꺾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닿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손가락이 닿아요. 끝에만 닿는 분도 있는데 거의 뭐 중간까지 다 닿는 분들. 여기 휙 하면 다 닿아요. 긁을 수 있어요. 여기가 가려운데 이렇게 저는 긁는데 손 스스로 이렇게 팍 긁어요. 주먹까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오는 거죠. 그리고 또 팔꿈치가 또 이렇게 펴지는데요. 15도 이상, 저는 딱 영도인데요. 15도 이상의 과신전이 될 때, 이때도 우리가 위니 데이비스 이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무릎도 마찬가지죠. 무릎도 쭉 이렇게 더 펴집니다. 더 펴지는 과신전. 15도로 생각해요. 그리고 발목을 위로 올려주는데요. 발목을 족배 굴곡 60도 이상이다. 중간쯤 되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봤을 때 10도 이상부터는 좀 이완이 좀 심하다고 보셔야 돼요. 2, 3도까지는 지켜보시고 5도 이상부터는 살짝 위험하고요. 근데 10도 이상에서는 상당히 안 좋죠. 자, 위니 데이비스까지 알아봤고요. 영상검사를 해야 되겠죠. 영상검사는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가 되는데요. 적절한 환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수술 전에는 주의 깊은 영상검사를 꼼꼼하게 진행을 해야 돼요. 특히나 탈구 당시에 방사선 사진, 엑스레이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좋아요. 탈구의 방향과 정도를 평가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탈구가 됐으니까 끼워 넣어야 되겠죠.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엑스레이 다시 한번 찍어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복에서 보는 건 상안골이나 여기 골절을 봐요. 골절이 혹시 있느냐, 또는 여기에 팍 빠지게 되니까 여기에 요렇게 골 소식이 옵니다. 골결선 오기도 하고 힐삭스 등등 같은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엑스레이는 이런 엑스레이를 찍게 돼요. 견갑골 전후, 애가 Y, 웨스트 포인트, 스트라이크 나치 등등 있는데 좀 어렵죠. 이 견갑골을 찍는 거예요. 견갑골을 전후를 찍는. 견갑골이 딱 이렇게 어깨처럼 이렇게 평행하게 돼 있지 않아요. 견갑골이 약간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견갑골을 전후를 찍을 때는 약간 비스듬하게 찍어야 견갑골 전후가 되는 거죠. 찍어 오빠 견갑골 피카츄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은 이렇게 찍는 거죠. 또 애가 Y, 벌써 Y예요. 피카츄는. 아이고야, 그냥 벌써 Y인데요. Y. 엑실리아리 Y라고 하는데 여기를 모양을 Y 모양을 만들어서 엑스레이가 Y자가 되는 거예요. 또 웨스트 포인트는요. 서쪽점입니다. 서쪽 지점. 그래서 관절와의 추가적 촬영을 위해서 웨스트 포인트 촬영을 합니다. 스트라이크 나치 뷰, 이것도 상골 골두에 생기는 힐삭스 병변 확인하는데 유용한 것이 스트라이크 나치 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엑스레이도 생각보다 많죠. 보는 것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엑스레이 생각하지만 근데 각 병원의 선생님들마다 엑스레이 보는 게 다 달라요. 또
이전 수술에서 만약 금속을 사용했다. 금속 나사, 앵커를 사용했다 그러면 엑스레이에서 금속 잘 보입니다. 엑스레이가 제일 잘 보여. 금속은 엑스레이다. CT는요. 일반 CT가 있고 3차원 3D CT가 있는데요. 일반 CT에서는 골결손 확인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뭔가 이렇게 카트 요 한 개씩 한 개씩 끊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게 보여요. 여기에 골결손이 생기기도 하고 여기가 떨어지죠. 여기 떨어진 걸 뭐죠? 방카르트 떨어지게 되거든요. 뼈 조각이 요런 거가 CT에서 잘 보입니다. 엑스레이 안 보여. 엑스레이 안 보이고 또 MRI에서도 잘 안 보여. 여기가 특히나 떨어진 건 MRI에서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그냥 검고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뼈 떨어진 거 안 보여요. 그래서 골결손은 CT가 최고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MRI보다 좋습니다. 3차원 3D CT를 찍기도 하는데요. 전방 관절화 여기에 가장자리 미란 약간 뭔가 손상이 생겼을 때는 이제 치료 방침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차원 CT를 찍어서 앵글을 돌려보면서 전체적인 영상들을 돌려보면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체크하고 치료 방침을 수술 전에 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MRI 찍어봐야 되겠죠. 역시 MRI가 중요하니까 연부 조직이나 관절 가슴의 평가뿐만 아니라 또 금속 나사가 아니라 이전 수술에서 녹는 나사, 흡수성 기구를 사용했다 그러면 그 기구가 MRI에서 잘 보이게 돼요. 위치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우리가 수술할 때 이쯤에 나사가 있구나, 이쯤에 녹는 나사를 사용했구나 라는 것을 이미 좀 짐작을 하고요. 그리고 수술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안 녹는 나사는 엑스레이 CT에서 보이지만 녹는 나사는 엑스레이 CT 잘 안 보입니다. 엑스레이는 아예 안 보이고요. CT는 홈만 보이고, 그래서 안 녹는 나사는 MRI예요. 참 복잡하죠. 또 조영제 MRI를 찍어가지고요. 또 이전 수술로 인한 왜곡 영상과 감별을 해보면은 조영제가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연부조직 때 볼리결손을 이야기합니다. 연부조직 볼리결손을 보는데 CT나 MRI, 엑스레이 중에서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자, 연부조직 손상이다. 볼 땐 CT의 MRI예요. 한번 설명해드렸죠? 연부조직은 바로 MRI입니다. MRI가 가장 잘 보여요. 연부조직은. 그러면 여기가 골결선이에요. 골결선은 뭐가 잘 보인다고 그랬죠? 엑스레이랑 CT, 엑스레이랑 CT. 관절경 수술로 들어가면은 골결선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골결선은 엑스레이 CT에서 잘 보이지만 관절경에서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관절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연부조직만 보여요. 연부조직, 이런 조직들이 막 쌓여져 있는 조직들이 보이는데 여기에 뼈에 구멍 나고 하면 안 보여요. 안 보면 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정확한 평가를 해가지고 성공적인 수술과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 전에 검사를 많이 해야 돼요. 검사를 많이 하고 모든 평가를 다 맞춰놔야만이 수술하고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수술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술 전 검사가 좀 복잡한 거예요. 할 것이 많죠. 맞죠? 이학적 검사해야 되고, 엑스레이 다 찍어봐야 되고, CT도 찍어야 되고, MRI도 찍어야 되고. 그래서 재탈골, 재탈구는 좀 검사할 게 좀 더 많아요. 그냥 탈골보다. 이전 수술에 했던 나사, 금속이냐 아니냐, 또 녹는 나사냐, 흡수성 나사냐,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해가지고 다 수술 전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야 됩니다. 영상을 좀 더 준비했습니다. 영상 좀 더 보실게요. 떠나지 말고 조금만 집중하세요. 전방 불안정성 병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카트 병변이죠. 이거는 앞쪽에 있는 전방 관절 가슴, 전하방 쪽이죠. 이게 딱 떨어진 거예요. 휠삭스, 방카트가 빠지면서 그리고 뒤로 들어가서 뼈가 상골두 뒤쪽이 골절이 생기는 병변이죠. 슬랩, 여기 이두박근이 위로 올라와서 관절 위쪽에 붙어요. 상부 관절 와선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상부 관절 와선 파열, 슬랩 병변도 앞쪽에 생기는 경우가 되겠고, 학을 떼겠냐한테 그 학을입니다. 학을 떼겠습니다. 요거는
글레노휴메럴 리가멘트라고 그래요. 관절 상흔이 있는데요. 앞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앞쪽으로 가는 인대가 떨어지는 거 하글 병변이다 합니다. 알프사 병변. 요거는 또 우리가 방카르트가 떨어져 가지고 내측으로 말려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싹 숨어버렸죠. 그걸 알프사 병변이라고 하고요. 그냥 관절막 자체가 유연성이 생겨 가지고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경우도 전방 불안정성이 되겠죠. 앞쪽이 아프더라. 앞쪽이 빠져나오더라. 그러면은 이 병변들을 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빠졌습니다.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 또 빠지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진다 그랬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좀 덜 빠지고요. 35세 이하로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보니까 나이는 20대 이하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20대 이하, 20대, 32세 전이고요. 그래서 얼마나 빠지느냐라고 보니까 꽤 많이 빠지죠. 90% 이상을 빠지는데요. 최소가 64% 빠지고요. 마란스 선생님은 100% 빠진다고? 아이고야, 엄청납니다. 거의 다 빠진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만큼 많이 빠져요.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은 이게 64%라서 그렇지 이거 빼고 나면요. 평균을 내야 될 때는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거 한 개씩 빼야 되죠. 요거 빼고 요거 빼요. 64 빼고 100 빼고 나면 요거는 낫죠. 88부터 시작해서 남으니까 90% 넘는다는 이야기죠. 90% 중반까지, 초중반까지 가죠. 그러니까 재탈구의 비율은 젊은 사람들에서는 90% 초반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봅니다. 재탈구가 됐기 때문에 앞쪽으로는 우리 불안정성 검사. 또 다시 불안정성이 생겼다가 뒤로 누르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검사. 또 여기 서커스 검사. 제가 설명했던 거 밑으로 내려오죠. 고랑징후. 요거는 부하 검사. 움직이면서 얼마나 빠지는지를 체크를 해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커스니까요. 고랑징후 보시면은 밑으로 당깁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기는 거예요. 누워서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쭉 당겨보게 되면은 1, 2, 3로 나눠놨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접시로 보면 이렇게 크다란 접시 있죠. 이렇게 크다란 접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접시를 못 넘어가요. 접시 끝에를 국그릇, 밥그릇의 끝을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면서 어중간하게 있게 돼요. 1cm 미만이죠. 못 넘어가면 그레이드 1이에요. 그레이드 2는요. 넘어갔어요. 국그릇 밥그릇을 넘어가서 밖으로 빠졌어요. 하지만 다시 들어와요. 스스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그레이드 2. 1에서 2cm 사이 간격이. 그레이드 3는요. 넘어갔어요. 국그릇을 역시 넘어갔는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가 그레이드 3가 되고 2cm 이상으로 이 간격이 벌어지더라 라고 서커스 징후를 분류까지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분 참 몸이 좋습니다. 몸이 좋은데 자, 이분은 몸이 좋아가지고 거의 빠지지 않는데요. 약간 빠져 보이긴 하나요? 일단 안 빠지고 다시 한번 보시죠. 약간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여기 약간 빠지는 거 같죠? 빠지죠? 예, 몸이 좋은데요. 좀 빠져요. 이분 어깨가 안 좋아요. 어깨가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이분은 근력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약간 덜 빠지는 경우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많은 이완이 있습니다. 관절 이완을 평가하신 선생님이죠. 위니 데이비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자, 이 분류를 5가지로 했어요. 제가 설명드렸죠. 무지, 엄지손가락이죠. 여기에 닿는다. 닿고 있죠. 여기도 손가락이 닿아요. 손가락이 여기다 전완부에 닿고요. 팔꿈치가 15도 이상으로 더 펴지더라. 무릎도 앞쪽으로 이렇게 15도 이상 더 펴지더라. 또 족배굴곡으로는 60도 이상까지 되더라. 그러면은 이게 락스티 유연성이 높더라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 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전후, 견갑골 전후입니다. 견갑골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찍으면 똑바로 안 보이겠죠. 그래서 견갑골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찍습니다. 30도 정도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찍어보게 되면 깨끗하게 이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트루 AP다. 트루. 진짜 AP다. 진정한 AP. AP라는 건 뭐냐면 앞쪽에서 뒤쪽으로 찍는 거예요. 엔테리얼, 포스테리얼. 엔테리얼 앞쪽, P가 포스테리얼이군요.
앞쪽에 뒤쪽을 찍는데 진짜 트루 에피는 진정한 이것이야말로 앞쪽 뒤쪽을 찍는 엑스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루 에피다. 그냥 에피는 뭐냐? 그냥 에피는 트루를 안 붙여요. 그냥 가짜도 아니에요. 루틴 에피. 그냥 일반적으로 찍는 엑스레이는 이렇게 금각골이 약간 회전되어 보이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냥 에피예요. 애가 Y 뷰. 피카츄 Y 모양이라고 그랬죠? Y죠. 피카츄 Y랑 좀 다르지만 뼈의 모양이 Y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견봉, 오들기 쭉 이렇게 해서 등각골 연면이 잘 보이죠.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Y 이것도 찍어보는데요. 자, 이건 또 웨스트 포인트 뷰입니다. 서쪽 지점이죠. 서쪽 지점을 찍어보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찍으면 안 되고 위에서 밑으로 약간 밖에서 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찍게 되면 여기가 잘 보이겠죠. 여기가 잘 보이면서 서쪽이 잘 보이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동그랗게 잘 보이죠. 여기 또 관절화가 잘 보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앞쪽 밑쪽에 있는 부분이 잘 보이더라. 여기는 코라코이드, 여기에 부딪히지 않고 이런 여러 다른 구조물에 부딪히지 않고 앞쪽이 잘 보이더라. 그래서 이런 웨스트 포인트 뷰를 찍어보게 됩니다. 자, 전후 엑스레이는 이렇게 찍는다 그랬죠. 그냥 루틴은 이렇게 찍고요. 진정한 AP, 트루 AP는 이렇게 30도에서 40도로 틀어서 이렇게 찍게 돼요. 이거는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달라요. 이걸 좋아하시는 선생님, 이걸 좋아하시는 선생님, 두 개 다 찍는 선생님 다 다르겠죠. 이거는 서쪽 지점 찍자. 팔 내리고 위에서 밑으로. 자, 사진 보시면 이게 트루 AP입니다. 등각골이 좀 커 보이죠? 이거는 옆에서 본 사진. 웨스트 포인트. 이렇게 찍는 웨스트 포인트. 똑같죠? 자, 스트라이크 나치 뷰는 요거는 엎드려서 손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요거는 엎드려서 손을 이렇게 밖으로 내리고 찍죠. 웨스트 포인트는 이렇게 찍는 게 웨스트 포인트고요. 요거는 스트라이크는 하늘을 보고 겨드랑이를 위로 올려서 벌려줍니다. 스트라이크 하는 모양이라 그랬죠. 옛날에 설명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나치라는 게 요거예요. 탁 들어간 걸, 원폭 들어간 걸 나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하는 모양으로 해서 나치를 보자. 그래서 스트라이크 나치 뷰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건 약간 들어가는 마일드 나치. 이거는 좀 더 들어갔죠. 모더레이트. 이거는 아주 심하게 떨어졌어요. 라지. 이렇게 해서 모양도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나치 뷰로. CT를 통해서는요. 뼈가 떨어진 걸 보죠. 뼈가 떨어졌습니다. 뼈가 떨어진 거라든지 여기 힐삭스. 여기가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 없죠. 이미 뼈에 골절이 생기면서 감육 골절이 생긴 힐삭스 병변이 보이고 앞쪽에는 여기 방카트 병변이 보이면서 골성 방카르트 병변이 보이죠. 꽤 골성이 심해요. 아주 오랫동안 안 좋으면서 전체 면적이 여기가 50%, 100% 보면은 한 30, 40%까지는 떨어졌죠. 골결손이 심하다라고 CT에서 확인이 되고요. MRI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관절 와순 앞쪽에 파열된 것 보이죠? 여기 떨어졌죠. 여기랑 떨어진 것이 연부조직 관절 와순 파열이 잘 보이죠. CT는요 결국은 뼈가 떨어진 골결손을 잘 볼 수 있고 MRI는 이런 연부조직 병변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탈골가 생기게 되면 엑스레이를 종류별로 좀 찍고요. 더불어서 CT랑 MRI까지 찍어서 수술 전에 정확한 진단명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어떠셨어요? 엑스레이가 조금 구분되시죠? 이 엑스레이 왜 찍느냐 라고 하시고 어깨가 아픈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이런 이유에서 찍는 거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